현덕이 덕분에 부자 되세요. 네, 우리 오후장 또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현덕이 덕분에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라고 저희가 말하는 시간이고요. 네. 이번 주 한 주 사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네. 상황실도 하랴, 현덕이 덕분에도 하랴 좀 바쁘셨을 텐데 이제 적응되시나요? 조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익숙해지고 네. 있어요. 우리 수익도 익숙해지고 있는지 한번 AS부터 해볼게요. 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현대위아. 지금 대형주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제 현대위아라는 대형주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 나왔었고요. 오늘도 일단은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대형주 장세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동안 좀 눌렸었던 못 가고 있던 현대차가 급등이 나오면서 현대위아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GV70이 런칭을 하거든요. 네, 궁금해요. 그 GV70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네티즌 의견 들어봤더니 뭐 설렌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이 제네시스의 또 엔진을 만드는 게 현대위아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GV70이 성공적으로 런칭한다면은 아마 현대위아의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수소차와 전기차까지 같이 이제 장비를 생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저평가에서 지금 제대로 평가받아 올라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위아도 지금 지금까지 저평가를 받고 있었지만은 재평가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아직까지 크게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기간 봤을 때 한 달 정도면은 뭐 만족할 만한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현대위아는 편안하게 홀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네시스 라인에 거는 기대가 커요. 뭐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만도 다 같이 갈 수 있는 섹터군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이 현대위아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또 어떤 종목으로 기분 좋은 금요일을 마무리할까요? 키워드 기대 수익률 투자 기간 열어보도록 하죠. 네. 아예 그냥 키워드를 대형주라고 주셨네요. 네, 지금 대형주 안 시장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네. 트렌드를 딱 잡으셨고요. 네. 대형주인데 2개월 안에 20% 수익? 이거 쉽지는 않을 텐데 뭐 요즘 같은 장이면 가능은 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요즘 같은 장세라면 2개월이 아니라 네. 뭐 제 생각에는 한 2주일 정도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워낙에 또 짧게 잡아두면은 2주일 뒤에 또 왜 안 가냐 또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좀 넉넉잡이 이걸 잡아놨고요. 이게 대형주 장세가 잠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제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IT 쪽에 말고도요. 사실 LG전자나 LG디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고 네. 뭐 철강 같은 경우도 인제도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인재사. 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두 달을 보되 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갈 수도 있고 20% 수익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요. 좀 더 크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키워드 대형주 바로 열어볼게요. 네.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만 시장에서 웃고 있는지 네. 사실 SK삼성전자 가면은 코스닥의 중소형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다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좀 나뉘어지고 있어요. 못 갑니다. 오. 네. 가는 것도 몇 개 있는데 네.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네. 다만 이제 그 대형주가 가게 되면 그 낙수 효과는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중소형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내가 분석했을 때 괜찮은 종목이라면 계속 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그 키워드는 배터리 동맹 롯데라는 걸 좀 제가 기사를 좀 봐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삼성 회장도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SK 회장도 만났고 지금 배터리 3사의 회장님들하고 회동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LG까지 만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롯데까지도 이제 이 롯데 신동빈 회장까지 만난 겁니다. 이때 이제 신동빈 회장이 현장 경영 차원에서 공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제 초대하는 식으로 불러갖고 같이 만남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현대하고 롯데하고 할 수 있는 게 좀 나오겠죠.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사업장을 현대차 회장이 좀 방문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롯데가 그냥 우리가 롯데 하면은 그냥 뭐 유통 쪽만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롯데 쪽에서 이 5대 그룹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나 SK,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롯데 쪽에서는 거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롯데정밀화학 이쪽에서 현대차하고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롯데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에 양극박을 생산한다고 하면서 롯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마 롯데가 전기차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롯데그룹에서 전기차 쪽으로 이제 어떤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배터리 쪽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대형주가 롯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롯데 관계에 있어서 배터리 동맹 관계를 본다면은 롯데의 어떤 상승을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대형주에 대한 뉴스를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그룹주 펀드 날개 달았다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보면요. 펀드 하시는 분들이 펀드를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왜 안 하냐?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동학개미 운동으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 수익이 났는데 펀드 쪽에 수익이 많이 안 났다고 하죠. 다만 지금 그룹주 펀드는 최근으로 봤을 때 20%를 넘게 수익이 상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대기업 그룹 계열사에서 투자하는 그룹주 펀드가 삼성 같은 경우도 20% 넘었고요. 삼성 외에 뭐 현대, 롯데 이런 그 대기업 그룹주 펀드를 단 펀드들이 20%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형주만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 보면 코스닥 지수도 20%가 못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런 대형주만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그룹주 펀드까지 자 펀드가 20% 수익 난 거는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거든요. 그만큼 대형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백신 기대감도 같이 있다 보니까는 결국은 어제 말씀드렸던 환율의 흐름, 또 이 바이든으로 인해서 이 원화 강세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신다면은 대형주의 흐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면 사실 국내를 또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냥 안정적으로 대형주를 따라 투자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뭐 환율 때문에 외국인 그렇죠. 수급도 더해지니까 아예 우리는 대형주로 오늘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그럼 대형주 안에서도 많은 섹터가 있는데 업종이 네. 있는데 뭘 봐야 될까요? 앞서 봤던 뉴스를 통해서 자동차라는 키워드 뽑을 수 있고 네. 화학도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도 좋고 화학도 좋고 네. 다 대형주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화학 쪽에서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화학이요? 네. 화학으로 가는 이유는요? 그냥 어제 자동차를 했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런 이유만은 아니고요. 네. 화학도 이게 우리가 코로나를 봤을 때 가장 피해를 봤던 것이 또 화학이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가장 민감하게 수요가 안 좋을 수 떨어지죠. 있는 게 화학입니다. 근데 딱 지나고 보니까는 실제로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집안에 있다 보니까는 가전제품 수요가 늘었고 또 그다음에 의료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그 위생장갑, 그 네. 고무장갑만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화학 수요가 좀 많이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화학주가 올라오는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떤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 빨라질 거라 보니까 화학주가 더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제품 가격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화학주를 꼽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현덕이 덕분에 화학까지도 골라봤어요.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자, 이 종목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수급적으로 봤을 때 무겁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롯데 정밀화학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양봉 나오면서 좀 올라서고 있는데요. 롯데 정밀화학. 이게 화학하면 좀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롯데 정밀화학을 좀 쉽게 좀 풀어보게 되면 우리가 비욘드 미트라고 한번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대체육이 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국의 이제 비욘드 마트라는 회사도 주가가 4배 상승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 셀룰로스 사업부의 셀룰로스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셀룰로스는 롯데 정밀화학에서 이익률을 봤을 때 약 40% 정도 차지하는데 여기에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셀룰로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애니코트라고 하는 이 식품 첨가제를 말하는데요. 이 식품 첨가제가 코로나 때부터 어떤 사용률, 실제로 이제 어떤 첨가제가 들어가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그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게 비욘드마트 차트거든요. 자, 비욘드마트가 이게 지금 10월 달까지 차트인데요.
코로나 때 한번 빠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이 비욘드 마트가 4배까지 상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식품 첨가제에 대한 사용량과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단은 비욘드 마트가 4배까지 올라갔다. 그만큼 이 어떤 사용량 증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저평가되어 있던 게 부분이 범용 석유화학으로 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말 그대로 화학으로만 보다 보니까는 뭐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좀 불확실성, 불안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정밀화학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정소다에 의해서 실적이 좀 좌우됐던 범용 석유화학과는 달리 이 식품 첨가제 쪽, 쉽게 말씀드리면 식품 첨가제 쪽에서 매출이 크게 나오면서 이제는 정밀화학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어떤 굴뚝주 이런 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바이오 첨가제, 식품 첨가제, 그다음에 의료 첨가제만 하고 있다가 식품 첨가제까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림으로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식품 첨가제, 이 롯데 정밀화학에서 만들고 있는 게 MC라고 하는데, MC가 첨가제로 1% 사용될 경우에 2025년 시장 크기를 이 그래프로 나타내 본 건데요. 지금 2019년도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100억만 달러에서 지금 계속 커지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80만 달러까지 올라오면서 2019년도 대비해서 거의 3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실제로 롯데 정밀화학이 크는 이유가 이 MC 첨가제 때문에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고 있고, 커지는 성장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비욘드 미트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죠. 비욘드 미트는 미국 시장에서 벌써 4배가 10월달까지 오른 적이 있는데요. 비욘드 미트는 2% 수준 투입했을 때 바로 가까운 2022년까지 롯데 정밀화학의 생산 능력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도에 저렇게 자그마한 막대기가 2021년도를 보면 막대가 이렇게 크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떤 상승률로만 본다면 거의 10배가 넘게 상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 크기에 의해서 롯데 정밀화학은 과거의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는 어떤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실적으로 아까 제가 배터리 말씀드렸는데, 현대랑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이 상호투자합자회사를 통해서 유한 책임 사원으로 2,900억 투자했는데요. 이게 보면 두산솔루스의 지분 약 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솔루스가 동박으로 알려진 회사죠. 실제로 롯데그룹이 이제 롯데 알루미늄이 양극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롯데 정밀화학이 이제 음극박을 하게 된다면은 이 그 음극박 시장에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어떤 배터리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롯데 정밀화학의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보시면 실제로 화학주가 좀 올라오면서 한 번 좀 올라왔었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승 탄력을 봤을 때 최근에 하이닉스와 같이 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면은 7만 원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연말 산타랠리가 대형주로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단기간에 8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제가 7만 원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2차 목표가는 8만 원까지 볼 텐데요. 이 기간이 제 생각에는 정말 넉넉 잡아 2달이고요. 12월 달 안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5만 4천 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소개해드렸습니다.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배터리도 가져갈 수 있고, 화학 그렇죠. 소재, 여기에다가 비욘드 미트라는 미국의 대체육 기업인데요. 그 맞습니다. 주가 흐름까지 따라갈 수 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은 없으신가요? 네, 오늘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또 우리 대형주 장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현덕이 덕분에